어머니, 하루 묵고 가시려면 숙박비는 좀 내셔야죠. 뭐, 저희도 빠듯해서요. 어머니도 호텔 가시면 돈 내시잖아요. 그래.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의 집에서 자는 것도 이제 돈을 내야 하는구나.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에서 이제는 돈을 내야만 머물 수 있는 손님이 되어버린 어머니. 그날 이영순 어머니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그 어떤 것보다 깊이 남는 법이죠.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디까지가 당연한 것인지.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에 살고 있는 67세 이영순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 돈?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나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내 삶의 모든 중심에는 아들이 있었죠. 남들은 자신을 위해 살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산다지만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저 아들이 남들처럼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힘든 삶을 살면서도 우리 아들만큼은 다르게 키우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부모님은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나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중학교는 반년 다니다가 공장에 나가야 했어요. 공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나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러다 20살이 되었고 주변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나처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뭐 하나 가진 건 없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 뭐든 아끼고 또 아껴야 했어요. 어떻게든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가게 문을 열었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하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릴 때부터 뭐든지 최고로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 내 친구는 학원 다닌대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학원이라니 돈이 더 들어가겠구나. 하지만 아들이 실망할까봐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학원 안 가도 똑똑하잖아. 엄마가 문제집 많이 사줄게.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학원도 보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학원을 보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도 문제집이라도 사주고 밤마다 같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은 점점 자랐고 나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새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나는 헌 옷을 입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사줬어요. 엄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그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어요. 아들이 잘 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대학교 입시가 다가오면서 학비 걱정이 커졌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어머니, 학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죠? 요즘 다들 대출 받고 그러던데. 은행 직원이 나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출은 무서워요. 빚이 남으면 우리 아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길 바랐어요. 그리고 결국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었어요.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와, 장하다.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드디어 대학을 갔구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아들이 대학을 다니려면 등록금도 생활비도 필요했어요. 나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어요. 그래도 나는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아들이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는 좀 쉴 수 있겠지. 몇 년 후 아들은 졸업을 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나는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결혼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끌어모아 신혼집 마련을 도왔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이제는 아들도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며느리도 나를 잘 챙겨줬어요. 명절마다 집에 초대하고 생일이면 작은 선물도 챙겨줬어요. 어머니, 이거 작은 거지만 드시면서 힘내세요. 그렇게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화도 줄어들었고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계속 참았어요. 아이들이 바쁜 거겠지. 이해해야지. 그런데 나는 그때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조금씩 멀어지던 거리가 결국 내가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 되는 길이었다는 걸. 며느리가 변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나를 친엄마처럼 챙기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만 짓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게 살았어요. 나는 굳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바쁜 건 알았고 부모가 자주 연락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며느리와 통화할 때면 왠지 모를 벽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요즘 저희도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요. 애 키우고 일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말이 싫지는 않았어요. 나도 아들 키우며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연락을 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몸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바로 집으로 가기가 힘들었어요.
아들 집이 병원 근처라 하루만 묵고 가도 될까 싶었어요.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썩 반갑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병원 갔다 오는 길인데 피곤해서 하루만 자고 가려고. 그때 뒤늦게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은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나를 반겼어요. 엄마,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몸은 괜찮아요? 나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래, 그냥 검사 받고 왔어. 별일은 아니야. 피곤해서 하루만 자고 갈게.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색하게 며느리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요즘 우리가 좀 힘들어서. 힘들어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들은 말을 흐렸고 대신 며느리가 나섰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서요. 하루 묵으시면 숙박비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내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나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을 봤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어머니도 호텔 가시면 돈 내시잖아요. 저희도 힘든데 하루 묵으시면 숙박비 주시면 좋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한 얼굴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나는 며느리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 집에서 손님이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묵고 갈 생각도 싹 사라졌어요. 그래, 나갈게.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왔어요. 그때 아들이 조금 당황한 얼굴로 나를 붙잡았어요. 엄마,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 요즘 우리가 좀 힘들어서 그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다. 힘들겠지. 그러곤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싸늘하던지요. 그렇게 나는 내가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한테 나는 돈 내고 자야 하는 손님이었다니.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나는 꼬박 밤을 새웠어요. 눈을 감아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장사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그때보다도 아들 학비를 마련하느라 끼니를 거르던 그때보다도 오늘이 가장 힘든 하루였어요. 어머니도 호텔 가시면 돈 내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나를 잡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았던 그 표정. 나는 가만히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가락, 딱딱해진 손바닥, 굳어진 손톱. 이 손으로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는데, 이 손으로 아들을 키우며 모든 걸 바쳐왔는데, 결국 나는 이 아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아들에게 주려고 남겨둔 모든 걸 이제는 나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은행을 찾았어요. 평생을 모아온 돈이 있었어요.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했던 예금이었고 원래는 아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돈이었어요.
나는 은행 창구에서 상담원에게 말했어요. 제 예금을 일부 해지하고 싶어요. 상담원은 내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큰돈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가만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저를 위해 쓰려고요. 처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내 자신이 조금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나는 작은 다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을 찾았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나는 우리 집을 아들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어요. 이 집을 팔아서라도 아들 부부가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내 노후를 위해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어르신, 집을 매매하려고 하신다고요? 부동산 직원이 내게 물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부동산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드님과 상의는 하셨나요? 나는 피식 웃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그 애는 나한테 말도 없이 결정을 하는데 부동산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자. 나는 평생을 우리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아들이 먹고 싶은 걸 먼저 챙겼고, 내가 사고 싶은 것보다 아들에게 필요한 걸 먼저 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는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재산은 이제 내 인생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내가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가고 싶었던 여행도 가보고, 입어보고 싶었던 옷도 입어보고, 그동안 나를 위해 써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으니까.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찾아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어디에 기부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어요. 나는 변호사에게 내 결심을 전했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을 정리해 주었어요. 이제 끝났어. 정말 끝이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내게 말할지도 몰라요.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고 어떻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 하지만 나는 묻고 싶어요. 내가 아들 집에서 하루 묵고 가는 것도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재산까지 남겨줄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그리고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나는 이제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버리기로 결심하면 미련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막상 손에서 놓고 보니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시려요. 나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집을 정리하고 떠난다고 해도, 며느리가 알게 된다 해도 그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집을 정리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나는 창가에서 햇볕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동안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나를 찾아올 리 없는데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사했다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갑자기라니 나는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갑작스러운 일이었겠죠. 나는 차분히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아들은 멀뚱멀뚱 작은 방을 둘러봤어요. 그동안 아들이 알던 엄마의 집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엄마, 집 팔았다고? 왜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거야? 말해야 했니? 너희도 나한테 말 안 하고 결정하잖아. 아들은 내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어요. 내가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듯 했어요. 늘 참고, 늘 희생하고, 늘 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던 엄마가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하루 자고 가는 것도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럼 집을 어떻게 하든, 내 돈을 어떻게 쓰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그건 그때 집사람이 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나도 사실 기분이 나빴어. 그런데 그냥 넘어갔던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와서 변명을 하는 모습이 참 씁쓸했어요. 그때는 나를 붙잡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야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더 허무했어요. 나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힘든 거 이해해. 하지만 너희만 힘들다고 생각하니? 나는 안 힘들 것 같니? 나는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어.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내 노후도 생각 안 하고. 그런데 내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나는 쫓겨났어. 그걸로 이미 충분한 답이 나온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번에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죠. 내 아들은 내가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 생각 못하고 우리 생각만 했어. 앞으로는 더 잘할게. 그러니까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어요. 나는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할 때예요. 자식은 부모를 필요할 때만 찾고 부모가 필요할 때는 외면하기도 해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드디어 온전한 나만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예요.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을 계획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꽃을 키우기로 했어요. 내 삶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일은 드물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보내는 건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에요. 나는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동안 내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